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책감은 더 큰 자책감을 부른다. 자책감이라는 감정은 무거운 짐에 비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사에서 어느 팀에 소속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팀장은 스케줄이나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진두지휘하고 팀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배당된 업무가 있지만 팀의 막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배가 뭔가 잘 안 풀리는 듯 보이면 냉큼 달려가 먼저 그 일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선배가 일정상 해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물론 그로 인한 결과는 뻔합니다. 당신의 업무량은 일상의 모든 것을 압박할 정도가 되어가고 당신은 매일 잔업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눈치 없는 선배가 도움을 청하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들어 그가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자니 누적된 피로는 당연히 회복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는데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여 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직장 생활입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2명의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무척 열심히 일하는 타입으로 가족에게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육아로 지친 아내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로 인해 지쳐 있어도 아이가 아빠 공원에 놀러 가요 라고 말하면 몸은 쉬고 싶어도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자전거에 태우고 공원에 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의 숙제를 봐줘요 라고 말하면 알겠다며 즉시 아이 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 당신의 행동은 주변에 매우 이상적인 아버지로 보이고 아내도 분명히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이런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로 몸이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안타깝게도 그 소리를 자꾸 무시하며 휴식을 나중으로 미뤄버립니다. 이유는 일을 인생의 우선순위 맨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마음은 점점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당신의 귀에도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의 삶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믿기에 생각을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나 몸의 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제때 당신의 직진 인생을 막아서지 않은 걸 후회하며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자책감으로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 상황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은 기쁨인가 자책감인가? 당신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로 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전날부터 맛있는 소고기 스튜를 끓여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에 만들어야 하는 양도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은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기뻐하면서 스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라며 모두를 식탁에 불러 모은 뒤 멋진 접시에 차례대로 수트를 담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맛있다 최고야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몇 번이나 수트를 더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너무 기뻐하며 더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달라고 접시를 내밉니다. 그때 당신의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위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당신에게 너는 안 먹었어? 라고 물어옵니다. 당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 모두가 맛있게 먹는 얼굴만 봐도 좋아서 챙겨 먹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대충 먹으면 되니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당신의 말을 들은 모두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집니다. 미안해, 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는 3접시나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의 분위기는 왠지 점점 가라앉고 맙니다. 당신이 사랑받는 것이 먼저다. 당신이 모두를 위해 수트를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신의 공복감을 참으면서까지 한 행동에 오히려 사람들은 겸연쩍어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단지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자책감을 나눈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희생적인 마음으로 나는 괜찮으니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당신도 같이 행복해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받는 행위가 열쇠가 됩니다. 모두가 보내는 애정어린 감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욱 편하게 당신다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트를 당신의 접시에 넘칠 듯이 담아서 와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나 요리 천재인가 봐. 얼른들 먹어 라며 스스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나눠주는 즐거움에 그치지 말고 그러한 행위에 당신 자신도 항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은 나눔은 단지 가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며 노력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것에 자신을 희생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면 아무리 선의로 행한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자책감을 야기하는 행동이 된다. 자책감을 쌓아두면 주변에 뿌리게 된다. 자책감은 새로운 자책감을 만들고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더욱이 자책감은 아주 사소한 행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상황에 익숙해지게 만들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